커피가 미지근하다고 했잖아요. 귀 안 들려요? 차가운 목소리가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가 접수대 앞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로비 한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남자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갑질하는 여자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약혼 반지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자신이 끼워준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모욕당하는 중년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남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과연 그는 사랑과 도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서울 강남 테헤란로 그랜드 로얄 호텔 본점의 아침은 늘 분주했습니다. 국내 23개 지점과 해외 7개 지점을 거느린 이 호텔은 연매출 8천억 원, 직원 4,200명의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수장 서현주는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장을 고집했습니다. 이른 아침 7시 현주는 프론트 데스크에 섰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조끼, 단정하게 묶은 머리.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복장이었습니다. 명찰에는 직책 없이 서현주라는 세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각 부서를 돌며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의 날이었습니다. 30년 전 충북 청주의 작은 여관에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방 5개, 자본금 500만 원, 직원은 자신 한 명뿐이었습니다. 새벽에 마당을 쓸고 손님의 이불을 개고 밥을 지어 내놓았습니다. 그때 품었던 신념은 단 하나, 손님을 가족처럼 모시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작은 여관을 호텔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 한 외국인 손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프론트로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미국인 사업가였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요. 젊은 직원이 당황하여 더듬거렸습니다. 현주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직접 객실을 확인하겠습니다. 12층 객실에서 확인한 결과는 리모컨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고장이었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밤새 더위에 시달린 것이니 당연히 화가 날 만했습니다. 현주는 즉시 리모컨을 교체하게 하고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사과의 의미로 오늘 밤은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조식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손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현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이 호텔이 좋은 거군요. 현주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2층에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여관의 작은 창문과는 천지 차이였지만 손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현주는 직원 식당에서 신입사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입사한 새내기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손님께 실수를 했어요. 체크인할 때 방 번호를 잘못 안내해서. 현주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사과드리고 올바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사과 선물로 과일 바구니도 보내드렸고요. 잘했네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수습하느냐예요. 현주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나도 처음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손님한테 커피를 쏟은 적이 있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바지에 와르르 부었지.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실수는 성장의 밑거름이에요. 신입사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현주가 자리를 뜨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오후 2시 현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들 강민혁은 32세, 코넬대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략기획실 이사로 근무하며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세라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약혼 발표도 할 겸요. 현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드디어 얼굴을 보게 되는구나. 주말이 기다려지네. 민혁과 윤세라가 사귄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주는 세라를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바쁜 일정 탓에 만남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민혁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아이일 거라고 현주는 믿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윤세라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29세, 이화여대 졸업, 대기업 마케팅 부서 경력 3년. 긴 생머리에 뚜렷한 이목구비, 자신의 외모에 자부심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민혁이 집안이 호텔 사업한다더라. 그랜드 로얄 호텔 들어봤지? 재벌은 아니어도 꽤 큰 규모래. 친구들이 부러워하자 세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나이 드신 분이라던데 내가 잘 구슬리면 되지 뭐. 어차피 결혼하면 내가 안주인이잖아. 세라는 민혁의 재산과 지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장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호텔 현장에 나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구슬려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친구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니까 예의는 갖춰야 하지 않을까? 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며느리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 요즘은 며느리가 갑이야. 그녀는 이미 호텔 시설을 자기 것처럼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스위트룸, 스파, 해외 지점 여행. 결혼만 하면 모든 게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녁 현주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민혁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사업을 일궜습니다.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드물었습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았던 것은 민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혁이가 결혼을 하는구나. 현주는 민혁이 보내준 세라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예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혁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좋은 아이겠지. 그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주말 서연주는 평생 잊지 못할 며느리와의 첫 만남을 하게 됩니다. 단 그녀가 예상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금요일 오후 민혁은 세라와 함께 그랜드 로얄 호텔 본점을 방문했습니다. 주말 약혼 발표 파티를 위해 연회장을 점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세라는 처음 방문하는 호텔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울렸고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오후 햇살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빛났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 대형 화병에 꽂힌 생화, 은은한 클래식 음악. 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모든 게 곧 내 것이 된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로비를 활보했습니다. 민혁이 옆에서 이것저것 설명했지만 세라의 관심은 온통 호텔의 규모와 시설에 쏠려 있었습니다. 연회장으로 이동하는 중 세라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로비 한편에 있는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카페 앞에 서 있는 직원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저기요, 아메리카노 한 잔 갖다 줘요. 얼음 많이.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손님, 카페에서 주문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세라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곧 이 호텔 안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그냥 빨리 갖다 줘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혁이 당황하여 세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라야, 직원분한테 그렇게 말하면. 세라는 민혁의 말을 자르고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가 너무 착해서 그래. 직원들한테는 확실하게 선 그어야 해. 안 그러면 만만하게 본다고. 민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고 세라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직원은 허리를 숙이고 물러났지만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불쾌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하자 담당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0명 규모의 연회장은 이미 기본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형 테이블 10개, 각 테이블에는 흰 테이블보와 꽃 장식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마이크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세라는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꽃 색깔 촌스러워요. 전부 흰 장미로 바꿔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준비된 장식이 저희 호텔 최고급 라인입니다만 세라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최고급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2등급 호텔이라는 거잖아. 매니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혁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세라야, 매니저님이 준비하신 건데. 하지만 세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회장을 돌아다니며 테이블 배치, 조명 밝기, 의자 색상까지 일일이 지적했습니다. 매니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메모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불편한 표정으로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아는 세라는 다정하고 상냥한 여자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늘 웃음이 많았고 민혁에게는 애교도 부렸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의아했습니다. 아마 긴장해서 그럴 거야. 원래 중요한 행사 앞두면 예민해지잖아. 민혁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세라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연회장 점검을 마치고 호텔을 나서며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라야, 우리 직원들한테 좀 더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어? 세라는 활짝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걱정 마. 내가 좀 완벽주의자잖아. 우리 약혼 파티인데 최고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 알지? 민혁은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걱정을 접었습니다. 세라가 웃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1년간의 연애 동안 그는 그녀의 웃음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라는 어머니 오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미숙은 57세,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허영심이 강했고 딸의 신분 상승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엄마, 호텔 진짜 크더라. 이 정도면 내가 시집가면 완전 대박이지. 오미숙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근데 시어머니는 언제 만나는 거야? 주말에 약혼 파티 때 처음 만나. 근데 뭐 어떻겠어. 내가 며느리인데. 오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른한테는 잘 보여야지. 괜히 밉보이면 안 돼. 알았어, 엄마. 걱정 마. 난 그런 거 잘하잖아. 세라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쁜 얼굴, 좋은 학벌, 나쁘지 않은 집안. 시어머니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적인 며느리처럼 행동하다가
결혼 후에는 서서히 주도권을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나이 든 시어머니 한 명쯤 구슬리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주말에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옷. 첫인상에서 점수를 따놓으면 그 다음은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무심코 무시했던 그 직원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호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시어머니라는 것을 세라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무심코 무시했던 그 직원들 중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토요일 오전 7시 서연주는 평소처럼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약혼 파티는 저녁 7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파티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현장복을 입고 연회장 세팅을 확인했습니다. 테이블 배치, 꽃 장식, 조명. 아들의 약혼 파티인 만큼 완벽해야 했습니다. 오전 11시 프론트 데스크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일본인 단체 관광객 10명의 예약이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것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짐을 든 관광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가이드는 연신 전화를 걸며 당황해했습니다. 현주는 직접 나섰습니다. 객실 현황을 확인하고 체크아웃 예정인 방들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0분 만에 쉰개 객실 재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녀는 관광객들에게 직접 사과하며 웰컴 드링크와 기념품을 제공했습니다. 일본인 가이드가 현주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정중한 대응은 처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관광객들이 객실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며 현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현장 경영의 의미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고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 같은 시각 호텔 정문으로 3명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세라와 그녀의 친구 2명이었습니다. 세라는 파티 전에 호텔 스파를 이용하고 스위트룸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친구들을 데려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이 호텔의 안주인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라는 로비를 둘러보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때? 괜찮지? 이게 다 곧 내 거야. 친구들이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프론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마침 현주가 일본인 단체 문제를 마무리하고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현주는 며느리 될 사람의 얼굴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었지만 정면에서 마주친 적이 없어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라 역시 시어머니 얼굴을 몰랐습니다. 세라가 카운터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 예약했어요. 윤세라. 현주는 시스템을 확인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윤세라. 아들의 약혼녀 이름이었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는구나. 현주는 반가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윤세라 고객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연회장 행사 준비도 잘 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이용해 주세요. 그 순간 세라는 현주의 손을 흘끗 보았습니다. 일반 직원치고 손이 너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머리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파 예약도 되어 있을 텐데 확인 좀 해줘요. 그리고 내 친구들도 같이 이용하게 해줘요. 현주가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스파는 2인실로 예약되어 있는데요.
3분이시면 추가 예약이 필요합니다. 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추가 예약? 내가 누군지 알아요? 오늘 저녁에 이 호텔에서 약혼 파티하는 사람이에요. 곧 여기 주인 될 사람이라고.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슬쩍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현재 스파가 만석이라 바로 추가가 어렵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세라는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30분? 내가 왜 기다려야 하는데? 다른 손님 빼고 우리 먼저 넣어요. 못하겠으면 매니저 불러요. 현주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30년간 서비스업을 하며 온갖 손님을 상대해 왔습니다. 화를 내는 손님, 무례한 손님, 협박하는 손님.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아들의 약혼녀였습니다. 세라의 친구들이 뒤에서 킥킥거렸습니다. 세라야, 역시 포스 있다. 곧 여기 주인인데 당연하지. 세라는 친구들의 반응에 더욱 기세가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접수원을 굴복시켜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현주는 내선 전화로 스파 매니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고객님, 제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세라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됐어요. 그냥 객실로 올라갈게. 대신 1시간 뒤에 스파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당신 책임인 거 알죠? 내가 여기 매니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반드시 준비해 놓겠습니다. 세라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친구들이 소곤댔습니다. 세라 진짜 카리스마 있다. 시어머니도 저 정도는 해야 밟힐 일 없겠다. 현주는 엘리베이터로 사라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구나. 세라가 엘리베이터로 사라진 후에도 현주는 프론트 데스크를 지켰습니다. 예약 이름 윤세라, 오늘 저녁 약혼 파티, 그리고 곧 이 호텔 주인이 될 사람이라는 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들의 약혼녀였습니다. 현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온갖 무례한 손님을 상대해 왔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현주는 바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30년 경험이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모습으로 사람을 단정 짓지 말라는 것. 세라가 긴장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부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점심시간 민혁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현장복을 입은 어머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현장의 날이세요? 현주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응, 저녁까지 좀 더 있으려고. 큰 행사니까. 민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세라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현주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32년간 키워온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키웠습니다. 새벽에 호텔에 나가고 밤에 돌아와 아들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잠을 4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아들의 학교 행사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지금 행복해 보였습니다. 현주는 아침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아들의 기쁨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기대되네. 저녁에 보자. 민혁이 떠난 후 현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세라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걸까? 분명 다정하고 상냥한 모습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납니다. 세라는 직원들 앞에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후 3시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가 왔습니다. 스위트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기 바스 소금 바꿔주세요. 나 라메르만 써요. 젊은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그 브랜드는 호텔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사다 갖다 놔요. 여기 5성급 호텔 아니에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주는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제가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현주는 호텔 근처 백화점에서 라메르 바스 소금을 구입했습니다. 직접 스위트룸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세라의 반응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까는 정말 긴장해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스위트룸 앞에서 현주는 문을 노크했습니다. 고객님, 요청하신 어메니티 가져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세라가 현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까 그 접수원이네. 빨리 가져와요. 현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위트룸에는 세라의 친구 2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세라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 사람 아까 로비에서 내가 혼냈던 직원 아니야? 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맞아. 그래서 내가 교육을 좀 시켰지. 역시 한 번 찍어야 말을 잘 들어. 현주는 아무 말 없이 욕실로 향했습니다. 바스 소금을 세면대 옆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을 아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세라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6시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는데 안내 좀 잘해요. 실수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도로 나온 현주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간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모욕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 마음이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들의 아내가 된다면 민혁은 행복할 수 있을까? 스위트룸 안에서는 세라가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직원들이 제일 싫어. 나이만 먹었지 능력 없이 버티는 거잖아. 나 같으면 진작에 잘났다. 친구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저런 직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4시 세라의 어머니 오미숙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딸의 약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선 미숙은 프론트 데스크에 서 있는 현주를 보았습니다. 현주의 차분한 분위기와 품격 있는 자태에 한번 놀랐지만 유니폼을 보고 직원이라 생각했습니다. 미숙이 카운터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세라 손님 객실로 전화 좀 연결해줘요. 현주가 전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미숙은 딸과 통화한 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현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닮은 것인지, 어머니가 딸을 그렇게 키운 것인지, 현주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긴장이나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세라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직업과 지위로 판단하고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며칠 만에 고쳐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주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혁이었습니다. 민혁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 약자를 존중하라는 것. 그 가르침이 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민혁은 스스로 진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주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민혁이 직접 보게 하겠다고. 어머니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할 테니까. 오후 5시, 파티 시작 2시간 전이었습니다. 민혁은 연회장 최종 점검을 위해 호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로비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프론트 앞에 서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호텔 보안 규정상 외부 업체가 들어오려면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아티스트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뭐, 신분 확인? 내가 부른 사람인데 왜 내가 신분증까지 확인해야 해? 그냥 올려보내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보안 규정상 신분 확인이 안 되면 객실 출입이 어렵습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아, 진짜. 규정 타령이 지겹지도 않아요? 당신들이 융통성이 없으니까 호텔이 이 모양이지. 민혁은 몇 발자국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세라는 그가 온 줄 몰랐습니다. 민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게 내가 사랑한 여자인가. 1년간 데이트하면서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도 외면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현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프론트 직원 옆에 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제가 책임지고 신분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세라는 현주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당신이야? 아까 일도 엉망으로 처리하더니 또 나왔네. 당신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현주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세라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 봐왔어요. 나이만 먹고 자리 차지하면서 젊은 직원들 갈 곳 막는 사람. 능력 없으면 알아서 물러나야지. 민폐 끼치지 말고.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나가던 투숙객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주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간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모욕을 들었지만 이렇게 가슴이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민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린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현주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세라야. 세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혁을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빠, 언제 왔어? 그녀는 민혁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혁은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분한테 사과해. 세라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 오빠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이분한테 한 말 다 들었어. 사과해. 세라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저 직원한테 정당하게 불만 표시한 거야. 왜 내가 사과를 해? 그리고 오빠가 왜 직원 편을 들어? 민혁은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주는 가만히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민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하면 세라는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파티 준비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세라가 그의 등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오빠 어디가?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세라는 그 자리에 서서 민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라는 스위트룸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민혁 오빠가 갑자기 이상해. 직원한테 사과하래. 미친 거 아냐? 친구들이 위로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착한 거야. 결혼하면 내가 잘 잡으면 되지.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민혁의 차가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년간 사귀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라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하다. 세라가 상황을 설명하자 오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파티에서 잘 보여. 오늘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밀당 좀 해. 세라는 어머니의 말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오늘만 잘 넘기면 된다. 민혁은 자신을 사랑하니까 금방 풀어질 것입니다. 민혁은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의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1년간의 기억이 재편집되고 있었습니다. 세라와의 첫 만남, 데이트, 프로포즈.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했던 말투, 택시기사에게 보였던 태도, 자신의 비서에게 했던 은근한 무시. 그는 왜 그때 그것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었을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라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미소를 유지했던 어머니. 30년간 호텔을 일군 사람이 자신의 호텔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약혼녀에게. 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자책이었습니다. 왜 진작 보지 못했을까? 왜 어머니가 먼저 당하게 했을까?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혁은 결심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것인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감을 것인지. 저녁 7시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약 80명의 하객이 입장했습니다. 양가 친척, 민혁의 대학 동기들, 세라의 친구들, 그리고 그랜드 로얄 호텔의 임원들. 연회장은 흰 장미와 크리스털 조명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공기는 미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민혁은 옥상에서 내려와 연회장에 입장했습니다. 그는 세라 옆에 섰지만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혁의 차가운 태도가 신경 쓰였지만 80명의 하객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현주는 현장복을 벗고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연회장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호텔 임원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현주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세라는 이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느라 바빴습니다. 친구들이 연회장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모습에 세라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혁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약혼녀 윤세라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세라가 민혁 옆에 섰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세라는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양가 부모님과 하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때 세라의 시선이 연회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현주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지? 하지만 금방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직원이니까 서빙하러 왔겠지.
세라가 민혁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 직원이 왜 파티에 들어와 있어? 좀 나가라고 해줄래? 민혁은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과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세라야, 저분은 직원이 아니야. 세라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 저분은 그랜드 로얄 호텔 회장이시고 내 어머니야.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현주에게 향했습니다. 현주는 담담한 표정으로 세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장난하는 거지? 장난 아니야. 어머니는 현장 경영을 하셔. 오늘 내가 로비에서 그렇게 대했던 분이 바로 내 어머니야. 세라의 머릿속에서 하루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프론트에서 카운터를 치며 소리 지른 것, 스위트룸에서 빨리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 그리고 능력 없으면 물러나라는 모욕. 그녀의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라의 어머니 오미숙은 현주를 알아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세라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세라야, 일단 사과해. 빨리. 세라는 어머니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현주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현주는 세라의 말을 잘랐습니다. 윤세라 씨, 난 오늘 하루 당신의 모습을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세라의 친구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갑질했대. 저거 완전 끝난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하겠습니다. 현주는 잠시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리를 숙인 그녀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들킨 것에 대한 당황, 체면이 구겨진 것에 대한 수치심, 그것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현주는 민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혁아,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난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80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라도, 오미숙도, 호텔 임원들도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민혁은 어머니와 세라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민혁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기 위해. 민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80명의 하객이 숨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라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혁은 입을 열었습니다. 세라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약혼 발표하는 날이잖아. 지금 파혼한다는 거야? 파혼이라고 하지 않았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나 진짜 잘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버리는 거야?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세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현주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혁이 상처받았겠구나. 하지만 그 애가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해서 다행이야. 어머니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했습니다. 세라의 어머니 오미숙이 무대로 올라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오미숙은 딸을 부축하며 현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현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미숙 씨,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세라 씨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면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세라 씨 스스로 보여줘야 할 문제입니다. 파티는 어수선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빠져나갔습니다. 누구도 축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는 손대지 않은 음식과 시들어가는 꽃만 남았습니다. 현주는 홀로 연회장에 남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연회를 치렀지만 이렇게 씁쓸한 파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홀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세라와의 첫 만남, 데이트, 프로포즈.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이 늦다고 직원에게 했던 말투, 택시기사가 길을 돌아갔다며 보였던 짜증, 자신의 비서에게 했던 은근한 무시. 그는 왜 그때 그것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었을까?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난 뭘 보고 사랑한다고 했던 걸까? 세라는 집에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오미숙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자신의 행동을 복기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했습니다. 일단 며칠 기다렸다가 민혁 오빠한테 연락해야지. 울면서 매달리면 되겠지. 남자들은 그런 거에 약하잖아. 그녀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혁과의 결혼이 가져다줄 지위와 재산이었습니다. 민혁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밤 11시 세라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한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은 사실 민혁을 오랫동안 좋아해왔습니다. 하지만 세라가 먼저 민혁을 사귀는 바람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지민은 파티 소식을 듣고 세라를 위로하는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야, 괜찮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세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민아, 나 완전 망했어. 시어머니가 회장인 줄 모르고 직원인 줄 알고 대했어. 어머, 어떡해. 그래서 민혁 오빠가 화났구나. 응, 근데 며칠 지나면 풀어지겠지. 민혁 오빠가 나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 지민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라의 자신감이 어이없었습니다. 민혁의 성격을 지민은 잘 알았습니다. 한번 마음이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민은 이 기회를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세라는 아직 모릅니다. 민혁이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곁에서 친구로 남아있던 누군가가 빈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3일 후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세라는 이것이 화해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드디어 민혁이 마음을 풀었구나.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정성껏 꾸몄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밝게 했습니다. 민혁이 지정한 카페는 두 사람이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었습니다. 세라는 그것을 좋은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장소에서 만나자는 건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겠지. 카페에 도착하니 민혁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세라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앉았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 며칠 동안 연락 없어서 걱정했어.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세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약혼 파기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진짜 파혼하자는 거야? 세라야, 난 며칠 동안 생각했어. 그리고 결론 내렸어. 우린 안 맞아. 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안 맞는데? 오빠, 나 진짜 반성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민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라야, 난 로비에서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의 가치관이 나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 난 사람을 직업이나 지위로 판단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넌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이야. 그건 며칠 만에 바뀌는 게 아니야. 세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가 나를 너무 쉽게 버리는 거 아니야? 1년을 사귀었는데 1년 동안 난 내가 직원들 대하는 태도를 몇 번이나 봤어. 그때마다 불편했지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넘어갔어. 그게 내 실수였어.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우리가 맞지 않아서야.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변하면 되잖아. 진짜 잘할게.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세라야, 난 이미 결정했어. 미안해. 그가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강민혁, 내가 나를 이렇게 버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후회하게 해줄게. 민혁은 멈추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남은 세라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세라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라는 어머니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오미숙은 분노했습니다. 그놈이 감히 우리 세라를 버려? 가만 안 둬. 인터넷에 호텔 욕 다 써줄 거야. 세라는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러면 나만 더 나빠 보여. 그리고 민혁 오빠가 다시 나한테 올 수도 있잖아. 지금은 기다려야 해. 세라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민혁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민혁의 비서와 친한 자신의 친구를 이용해 스케줄을 알아내고 우연한 만남을 연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민혁의 마음이 누그러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한지민은 민혁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민혁 오빠, 세라 일 들었어. 오빠 힘들겠다.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까? 민혁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거듭된 권유에 결국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위로해 주려는 친구의 마음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민혁은 어머니의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작은 여관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좁은 마당, 허름한 건물. 지금의 그랜드 로얄 호텔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1993년 첫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어디예요? 현주는 사진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던 작은 여관이야. 내가 처음 숙박업을 시작한 곳이지. 그때 난 25살이었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어. 하지만 한 가지 있었어. 손님 한 분 한 분을 내 가족처럼 대하자는 마음. 민혁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58세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사진 속 25살 때와 같았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님을 가족처럼, 직원을 동료처럼. 그게 내 원칙이야.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 민혁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가치관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 자신에게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닮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모나 학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민혁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두 명의 여자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그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며 다른 한 명은 그의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혁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업무에 집중하며 세라와의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전략기획실 이사로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신규 지점 오픈 계획, 해외 투자자 미팅, 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바쁘게 움직이면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상황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한지민은 민혁과 자주 연락했습니다. 대학 동기라는 이점을 살려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 그 다음에는 점심 식사, 그리고 저녁까지. 지민은 민혁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바쁘면 기다렸고 피곤하면 짧게 만났습니다. 지민은 세라와 달랐습니다. 겸손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택시기사와 날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혁의 비서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민혁이 보는 앞에서는 언제나 따뜻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지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혁 오빠, 나는 사람이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하지. 민혁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신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지민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혁은 지민을 어머니에게 소개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잠깐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지민은 현주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민입니다. 민혁 오빠와 대학 동기예요. 현주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민의 말과 행동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계산되어 보였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현주의 직감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지민이 떠난 후 현주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한지민이라는 여자, 조용히 알아봐.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며칠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한지민 씨는 현재 구직 중입니다. 카드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고요. 부모님은 5년 전에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지방에 계십니다. 현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세라 씨와 같은 회사에 다녔는데 그때 민혁 이사님 소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라 씨가 회사 행사에 민혁 이사님을 데려왔을 때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현주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처음부터 민혁을 노린 거군요.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현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또 다른 함정에 빠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적어도 본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위험했습니다. 같은 시각 세라는 민혁이 지민을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혁의 비서와 친한 자신의 친구를 통해서였습니다. 세라는 분노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친구였습니다. 1년 전 회사 행사에서 민혁을 소개시켜 준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이 차인 틈을 타서 민혁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한지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혁 오빠 만나고 다닌다며? 지민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라야, 난 그냥 오빠 위로해 준 것뿐이야. 내가 상처 준 거 알잖아. 위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민혁 오빠 좋아하는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지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맞아. 나 민혁 오빠 좋아해. 그런데 어쩔 건데? 너는 이미 차였잖아. 세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야, 내가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내 뒷조사 다 해서 민혁 오빠한테 보여줄 거야. 지민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해봐. 대신 너도 그날 호텔에서 한 일 더 퍼뜨려 줄까? 시어머니한테 갑질한 예비 며느리라고. 두 사람의 통화는 협박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둘 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지민의 약점을 찾기로 했고 지민은 민혁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현주는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30년간 호텔 사업을 키우며 온갖 사람을 상대해 왔습니다. 협박하는 투자자, 배신하는 파트너, 흠집을 내려는 경쟁사. 그들을 모두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명의 젊은 여자가 상대가 될까요? 현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민혁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의심으로 들을 것입니다. 지민의 본색을 직접 보게 해야 했습니다. 세라 때처럼. 현주는 호텔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VIP 고객 초청 만찬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호텔의 주요 거래처 대표들과 투자자들을 초대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주는 민혁에게 제안했습니다. 민혁아, 이번 만찬에 내 친구도 초대해보는 게 어떻겠니? 한지민 씨 말이야. 민혁은 의아해했지만 어머니가 지민을 받아들이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민은 초대를 받고 설레었습니다. 이것을 민혁 가족에게 인정받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카드 한도를 끌어 최고급 드레스를 구입했습니다. 헤어와 메이크업도 전문숍에서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만찬 당일 지민은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높은 힐. 어디서 봐도 상류층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민혁이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민아, 왔구나. 예쁘다. 지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초대해 주셨는데 당연히 신경 써야지. 연회장에는 약 30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금융사 대표, 해외 투자자, 모두 그랜드 로얄 호텔과 거래하는 VIP들이었습니다. 지민은 그들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깨를 펴고 미소를 유지하고 우아하게 걸었습니다. 현주가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민을 다른 손님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제 아들의 친구인 한지민 씨예요. 요즘 구직 중이시라던데 혹시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지민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구직 중이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표정을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지민은 불안했습니다. 현주의 의도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찬 중간 현주가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연회장을 나와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현주는 난간에 기대어 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 씨, 우리 민혁이 요즘 많이 행복해 보여요. 당신 덕분인 것 같아요. 지민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도 민혁 오빠를 많이 좋아해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민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강민혁이라는 사람? 아니면 그랜드 로얄 호텔 후계자? 지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순수하게 민혁 오빠를 좋아해요. 현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만 확인하죠. 지금 제가 민혁이한테 재산 상속을 안 한다고 하면 그래도 민혁이를 좋아하실 건가요? 민혁이가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도? 지민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어떤 대답이 정답일까? 그 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현주가 말했습니다. 지민 씨, 대답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지민은 가식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런 가정은 의미 없잖아요. 민혁 오빠는 후계자인데요. 그 순간 현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민 씨, 저도 비즈니스를 오래 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당신이 민혁이를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좋아함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지민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겸손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장님 생각이시고요. 민혁 오빠가 저를 좋아하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현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민혁이가 결정하겠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말해주는 게 어머니 도리예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먼저 테라스를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민혁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랑 무슨 얘기하셨어요? 현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아, 난 지민 씨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 난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민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회장님이 나를 테스트하신 것 같아. 나 좀 서운했어. 민혁은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 세라는 지민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에게 연락하고 SNS를 뒤지고 옛 직장 동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지민이 대학 시절에 부유한 선배와 사귀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배가 아버지 사업 실패로 파산하자 지민이 바로 헤어졌다는 것. 세라는 이 정보를 민혁에게 익명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혁은 테라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라, 지민. 두 명의 여자가 그의 곁에서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혁은 호텔 복도를 걷다가 한 여직원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객실 관리 부서의 서연우였습니다. 29세, 4년차 직원.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예전부터 그녀를 봐왔지만 그동안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연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유니폼에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손님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따뜻해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외국인 투숙객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짐이 무거워 보이면 도와드리겠다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며칠 뒤 민혁은 연회장에서 우연히 연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녁 행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연우가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버리지 않고 깨끗한 용기에 포장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혁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서연우 씨, 그 음식 어디에 가져가는 거예요? 연우는 민혁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사님, 이건 버리기엔 아까워서요. 근처 노인정에 드리려고요. 제가 퇴근하면서 갖다 드려도 될까요? 노인정에요? 네,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봉사하셔서요. 호텔에서 버리는 음식이 아깝다고 하셨는데 물어보고 허락받으면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민혁은 처음으로 연우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남을 돕는 사람.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좋은 일 하시네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연우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민혁은 자연스럽게 연우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건넸고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기도 했습니다. 연우는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후계자라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관심 있는 것은 호텔 서비스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중 연우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 언젠가 제 게스트하우스를 열고 싶어요. 작아도 괜찮아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모시는 곳이요. 민혁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요? 호텔 경력을 살려서? 네, 회장님께서 하신 것처럼요. 회장님도 작은 여관에서 시작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민혁은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우는 그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걸어온 길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세라도 지민도 관심 없었던 것. 어머니의 철학과 가치관. 연우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어떤 점을 담고 싶어요? 연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요. 회장님 되셔도 프론트에 서시고 직원 식당에서 밥 드시고 손님이든 직원이든 똑같이 대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민혁은 연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여자다. 어머니를 닮은 사람. 사람을 지위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가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민혁은 어머니에게 연우를 소개했습니다. 현주는 연우와 이야기를 나눈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우 씨,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우리 호텔에서 일해줘서 고마워요. 연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야말로 항상 현장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현주는 연우가 떠난 후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민혁아, 나는 저 아이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역시 결정은 내가 해.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같은 무렵 세라는 민혁이 연우와 가까워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혁의 비서와 친한 자신의 친구를 통해서였습니다. 세라는 분노했습니다. 자신도 아니고 지민도 아니고 고작 호텔 직원에게 민혁을 빼앗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연우의 약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특별한 흠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빚도 없고 스캔들도 없고 나쁜 소문도 없었습니다. 세라는 직접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연우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연우가 나오자 세라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서연우? 민혁 오빠 곁에 얼씬거리는 직원? 연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서연우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세라는 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도대체 이런 여자의 어디가 좋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 오빠는 내 약혼자였어. 당신 같은 애가 끼어들 자리 아니야.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세라 씨, 저는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님의 선택은 이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라는 연우의 당당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협박하면 움츠러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지민은 민혁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SNS 메시지도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지민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민혁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타깃을 찾아 떠났습니다. 민혁은 연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라와 완전히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세라가 과연 조용히 물러날까요? 민혁은 세라에게 마지막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장소는 3개월 전 두 사람이 처음 데이트했던 한강공원이었습니다. 해질녘 강물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다시 생각해봤어. 정말 달라질게. 기회를 줘.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라야, 난 이미 결정했어. 그리고 너한테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그는 세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간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미워서 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라야, 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를 먼저 봐. 그건 내가 자란 환경이나 가치관 때문일 거야. 하지만 난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 난 내 어머니가 직원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손님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 그게 내 기준이야.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계산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펐습니다. 민혁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라야, 넌 너한테 맞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은 내 가치관을 이해하고 함께 갈 사람이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정말 미안해. 세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물 위로 노을이 지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 오빠, 나도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행복해. 두 사람은 악수로 마지막을 대신했습니다. 세라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처음으로 반성과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민혁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안녕, 세라. 잘 살아. 한 달 후, 민혁은 연우에게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장소는 호텔 옥상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민혁이 연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우 씨,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 당신의 솔직함,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나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연우는 웃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사님, 저도 이사님이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저를 특별 대우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 호텔의 직원이고 앞으로도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민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약속할게요. 대신 나도 한 가지 약속받을게요. 내가 너무 일만 하면 옆에서 잔소리 좀 해주세요. 그건 자신 있어요.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1년 후 그랜드 로얄 호텔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본점 대연회장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들, 투자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전국 지점에서 온 직원들. 현주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58세의 그녀는 30년 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우리 호텔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경영을 이어갈 것입니다. 손님을 가족처럼, 직원을 동료처럼.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현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그 철학을 이어갈 새로운 세대를 소개합니다. 무대 옆에서 민혁과 연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연우는 호텔 서비스 혁신팀의 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장에서 일했고 직원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민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손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고 직원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치를 함께 나눌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연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호텔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언젠가 제 게스트하우스를 열겠다는 꿈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호텔에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꿀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현주는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청주의 작은 여관에서 시작한 여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들 세대에서 더 크게 꽃필 것입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비서실장이 현주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세라 씨는 어떻게 됐나요? 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들었는데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한다더라. 좋은 일이지. 세라는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위나 재산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변화가 진심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적어도 첫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현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그랜드 로얄 호텔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작은 여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 5개로 시작해서 전국 23개, 해외 7개 지점, 직원 4,200명.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자. 25살 때 품었던 그 마음이 3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진정한 품격은 지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서현주는 그것을 30년간 증명했고 이제 그 유산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에 소중한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아울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소나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